지금 새벽 4시 눈 뜨고 있는 이유는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참, 이게 참, 토트넘이 뭐 아니더라도, 챔피언스 리그 자체잖아요. 네, 김민재가 선발 출전한 챔스, 리버풀, 뭐, 첼시 경기들도 있었습니다. 이 노고가 헛되지 않기만을 바랐을 뿐입니다. 토트넘의 챔피언스 리그 2라운드, 상대는 보데 글림트입니다. 보데는, 지난 시즌 노르웨이 리그 우승팀이죠. 현재도 1위와 1점 차로 경쟁하고 있는 노르웨이 강팀입니다. 네. 토트넘은 이미 보데를 상대한 적이 있었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4강에서 보데를 상대했었고 지역 원정이라고 하지만 뭐 2대 0으로 깔끔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 두려워해야 할 팀은 아닌 거죠. 보데는 챔피언스리그 첫 출전입니다. 그래서 보데 입장에서는 기대 만땅인 상황이죠. 그리고 두 경기 모두 토트넘에게 패배했지만 뭔가 뭐 상대하기 불가능한 팀이라고 느끼진 않았을 것입니다. 토트넘은 현재까지 총 8경기 1패밖에 하지 않은 나름 선전하고 있는 팀. 손흥민 7번을 받은 시몬스가 이적했을 때의 임팩트가 좀 있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프리미어리그를 얕보듯 하다가 점점 죽수게 되면서 토트넘은 리그에서 2경기를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하필 주중 경기가 모두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 스쿼드의 문제는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기 쉽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챔스 1라운드에서 스페인 강호 비아레알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 0으로 승리했고 성공적이었습니다. 챔스 2라운드에서 선발 라인업은 대폭 변화를 주었습니다. 비카류 골키퍼, 포로, 단소, 반더벤, 스펜스, 벤탄쿠르, 베리발, 사르, 오도베르, 히샬리송, 존슨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우선 토트넘의 에이스 3명을 뺀 상태로 보데를 상대한 프랭크 감독, 쿠드스, 시몬스, 로메로를 뺐습니다. 자, 오케이. 보데 뭐 만만하다 이거죠. 보데란 지역은 전체 인구가 5만 명 정도입니다. 이런 곳에서 챔스를 나간 것 자체가 진짜 축제죠, 축제. 그런데 토트넘이 지난 시즌 보데를 이겼다고는 하지만 본래 보데가 홈에서만큼은 엄청 강한 팀입니다. 우선 뭐 날씨가 하나 먹고 갑니다. 노르웨이 북단에 있는 해안 시골 마을, 겁나게 춥다고 합니다. 10월에 현재도 9도, 그나마 뭐 다행인 정도죠. 거기다 잔디가 인조잔디고 관중석이 만석이 안 됩니다. 이곳에 원정 관중들이 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실제로 토트넘 팬들도 관심이 적은 경기 같았습니다. 토트넘 팬이 뭐 거의 없더라고요. 전반전 시작부터 일방적인 보대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공격력, 뭐 조직력, 점유율까지 모두 우위였습니다. 그러다가 7분에 히샬리송에게 결정적인 찬스가 한번 찾아왔는데 그게 발에 닿지 않으면서 득점이 무산되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였기 때문에 뭐 비난하진 않겠습니다. 보데는 확실히 토트넘을 압도했습니다. 토트넘의 중원은 텅 비어 있었는데 프랭크 감독이 베리발에게 어떤 주문을 한 건지 축이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냥 멋대로 움직이니까 보데는 공격 전개하기가 매우 수월해졌습니다. 미드필더가 강력하지 않은 팀이 살아남을 방법이 없죠. 메뉴 알겠지? 경기는 30분 동안 정말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리버풀이 갈라타사라이에게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했고 미네는 뭐 케인이 멀티골을 놓고 있고 계속 다른 경기 상황을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31분에 상황이 발생합니다. 보데의 공격에서 왼쪽 박스 안 진입 상태에서 벤탄쿠르가 날카로운 태클을 했는데 어라? 페널티킥이요? 페널티킥을 불러버립니다. 뭐죠? 이제 닿기만 해도 페널티킥인가요? 고의가 짙은 느낌도 아니었고 프리미어리그였다면 매우 당연한 방어 같았는데 그래서 보데는 역사상 챔스 첫 골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키커는 보데의 케인 9번 선수. 등발도 그냥 위치도 케인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시작도 케인이 같았는데 와우 깜짝이야. 이 중요한 구단 역사에 남을 순간을 하늘 높이 차버리면서 첫 골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참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도 보대 관중들, 벤치에 있는 코치, 스텝 선수들 모두 감싸고 있는 듯한 이거 뭐 온 시민이
모두 원팀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어서 보대는 계속 좋은 찬스가 왔습니다. 한 번은 중거리 슛이 제대로 걸렸는데 골대를 살짝 빗나갔고, 결정적인 42분의 박스 안에서 페널티킥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을 했는데 그걸 날려버렸습니다. 보대가 두세 골은 나올 수 있었던 전반전. 네. 결과는 그런데 0대0. 이거 토트넘 작전인가요? 쿠드스, 시몬스, 로메로를 빼고 전반전에 무실점으로 마치고 보자가 작전이었다면 뭐 그건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라인업으로 이기고 싶었던 거라면 진짜 0점 경기였습니다. 존슨 얘는 그냥 윙어는 진짜 절대 안 될 것 같고, 골 냄새 잘 맡는 그 천부적인 재능 그거 하나로 그냥 스트라이커 조커로 쓰는 게 가장 최선일 듯 합니다. 존슨이 후반에 바뀔 줄 알았는데 프랭크 감독은 그대로 다시 11명을 출전시켰습니다. 전반전 보대 슈팅 10개, 점유율 65%, 뛴 거리도 보대가 토트넘보다 3km 정도를 더 뛰었습니다. 토트넘이 그냥 완전 개발렸다고 보면 됩니다. 후반 6분에 보대는 중앙에서 날카로운 패스 한 방에 공간이 열리면서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결정력이 없다는 걸 확인해서인지 포로가 황당한 짓을 합니다. 박스 안에서 갑자기 세인트루이스 그 수비수들처럼 슈팅하라고 그냥 공간을 열어주듯이 뒤로 물러나더니 그대로 골. 네. 아니, 그래도 얘들 다 프로 선수들인데 포로가 그냥 차봐. 그냥, 이 자 수비 뭡니까? 그러면서 바로 일실점을 했습니다. 뭐 주민들 뭐 난리 났죠. 네. 역사상 챔스 첫 골 순간이잖아요. 페널티킥 골보다 훨씬 가치 있는 골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이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단 1분 만에 동점골을 넣는 겁니다. 포로의 프리킥으로 날카롭게 문전으로 날아갔고, 이어진 세컨볼에서 최종 벤탄쿠르가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보대는 정말 허탈했을 거예요. 네. 바로 추격한 줄 알았던 토트넘. 그런데 주심이 갑자기 VAR을 보려고 하더라고요. 프리킥 순간이었으니까 이전 뭐 다른 상황이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은 살짝 좀 길어지더니 VAR 체크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프리킥 때 반더벤이 상대 선수 유니폼을 잡아당긴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파울이 될 수가 있나요? 네. 우선 실점과는 뭐 전혀 무관한 건 확실하고, 단지 파울 성격이 있긴 했던 장면, 그걸 가지고 골 취소를 한다? 네. 근데 그 일이 정말 일어납니다. 골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이 경기 주장이 반더벤이었는데 반더벤은 이 정도가 어떻게 골 취소냐면서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러더니 분노에 찬 반더벤, 본인의 장기인 강력한 태클로 상대 선수를 반 죽여놓으려고 했는데, 이젠 이걸 주심이 경고까지 주면서 반더벤을 더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태클은 좋았지만 감정이 실렸다 이거죠. 네. 토트넘 분위기는 점점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 후반 20분 추가 실점까지 한 토트넘입니다. 비카리오가 볼을 이상하게 걷어냈고, 그걸 스펜스가 서커스 트래핑을 하다가 실패하면서 다시 공격을 허용하게 됩니다. 진짜 가지가지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번엔 더 퀄리티 높은 토트넘 수비수들을 개 허접으로 보면서 슈팅한 것이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토트넘의 굴욕 순간 0대2. 그럼 그렇죠. 네, 이게 토트넘이죠. 네, 최근 옵타에서 발표하길 토트넘이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고도 유럽 랭킹에서 14위를 기록했더라고요. 메뉴는 22위였습니다. 뉴캐슬,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순위가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네. 이런 팀을 지금 관심 갖고 있다니, 진짜 점점 감스트의 마음도 알 것 같고, 네. 토트넘은 시몬스, 쿠드스를 출전시켰고, 이번 시즌 토트넘의 장점인 세트피스에서 이번엔 진짜 추격골이 나오게 됩니다. 취소됐던 골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일어났던 거죠. 포로의 크로스에 반더벤이 헤딩골을 넣은 겁니다. 이제 토트넘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오도벨의 헤딩으로 동점도 나올 뻔했는데 그게 골대 맞고 나오네요. 네. 보데가 지켜내려고 하다가 결국 당하고 맙니다. 88분에 아치그레이가 박스 안 우측에서, 제가 보기엔 패스가 아닌 슛이었는데 그게 골키퍼 맞고 히샬리송 맞은 듯 했지만 맞은 게 아니라 상대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떼구르르르 자책골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순간 골 취소가 된 줄 알았습니다. 탄식도 없고 그냥 공이 들어갔는데 정적이 흘렀거든요. 네. 이러니 진짜 더 경기 보는 맛이 안 나죠. 네. 토트넘이 어떻게 해서든 우선 동점을 만들긴 합니다. 저쪽은 리버풀이 계속 0대1로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토트넘 선전이라고 봐야 하나요? 네. 그런데 그 자책골도 갑자기 VAR을 돌리면서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주심이
보대편인 건가 싶었죠. 추가 시간이 9분 같은 7분이 주어졌지만 최종 토트넘은 원정에서 무승부로 9-4-1승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경기력은 아무리 봐도 참혹했습니다. 그냥 차라리 패배가 더 재밌을 뻔했어요. 네. 아이고 힘들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